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 추가됐습니다. 지역 감염 신규 환자 수가 21명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8일 만에 해외 유입 사례를 넘어섰습니다. 내일이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되는데요. 오늘 코로나19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유병욱 숫자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난 건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끊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는 제2차 대유행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한번 성과를 짚어볼까요? 우선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데요. 네. 우선 방역의 성과라고 하면 이 국민과 소통하는 길이 원활했다. 그리고 정직성과 투명성을 통해서 국가의 상황과 환자 상황들이 국민에게 전달이 되면서 국민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또 학교의 그 개학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학교라는 시설을 통해서 학생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유행질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생활 속에 녹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다음에 올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1918년, 19년에 우리 스페인 독감, 네. 그리고 1890년대 러시아 독감들도 다 1차 유행 후에 2차 대유행이 왔습니다. 예. 현재 보면은 환자 숫자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어떤 분들은 이제 별로 관심 없이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매년 수해를 입는 지역에서 또 수해를 입는 이유는 수해를 입고 있지만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그걸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수해가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구 경북 지역의 문제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적절한 분배와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시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2차 대유행은 아직 우리나라는 오지 않았지만 올 것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생활 방역,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와 그리고 중증 환자들 위한 분류시설 등을 7, 8월 중에 정비를 해서 추석 이 9월 말 10월 초인데요. 네. 대규모 이동과 날씨가 선선해지는 시점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차 대유행에 대해서 늘 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금 34명이 나왔습니다. 이틀째 3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해외 유입은 줄어들었지만 지역 감염자가 증가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지역 발생이 증가한 이유는 어떤 걸로 보십니까? 우선 이 숫자는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방역과 추적이 잘 되는 나라에서 이 정도 지역 감염이 10명대에서 20명대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숫자가 있지만 그분들은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감염력이 떨어지는 지금 덥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 거라서 숫자는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거고 네. 그 끊어지지 않은 연결고리의 시작이 제2차 유행을 가을철에 갖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가 이제 방역을 시스템을 좀 강화해서 몇몇 나라 같은 경우는 비자를 내는 데 있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음성 확진자를 내면서 이제 당분간은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만 오늘도 13분 이 해외 확진 중에 6분은 격리 중에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 추적에 대해서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지역을 좀 집중해서 보면 서울과 광주 두 지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 10명씩 나왔는데 지금 송파 60번 환자가 슈퍼 전파자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서울 송파구 확진자와 맞는 9명이 한꺼번에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전남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확산세가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게 안타까운 것이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씁니다. 네. 그런데 밀폐되고 사람이 적어지면 마스크를 벗거든요. 예.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담소를 나누는 공간. 네네. 이분 오늘 이제 주일에서 예배를 많이 진행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잘 쓰고 있지만 오히려 다른 종교 시설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감염된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지만 이 종교 시설 관련 소규모 모임은 지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9분이 동시에 확진됐다는 것은 감염된 분과 밀접 접촉하는 공간에서는 개인 방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고요. 네. 문제는 이 2차, 3차의 감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다행인 것은 뭐냐면
광주, 전라남도, 전북도 지역에서 확산세가 꺾인 것이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네. 단계를 높이면서 연결고리를 끊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환자가 발생될 것이 예측이 되지만 이것이 또 다른 대규모의 유행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송파 60번 환자가 지금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거든요. 광주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그 사실을 숨기면서 고발 조치가 된 건데 이분의 거짓 진술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서 광주와 전남에서 확진자가 지금까지 12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방역을 이야기하면 방역 당국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 진술이 끊이지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태원 유흥 클럽발로 발생했을 때 예. 부천 지역에 그 택시를 모시면서 주말에는 이제 사진 기사도 하셨던 분, 네. 무직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의 연결고리로 해서 100여 분 이상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인간의 심리는 네가 잘못했지 하면은 일단 아니요로 우리가 반항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인 방어 기제로서 아니요 부정하는 그런 기제를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부정이라고 하는 기전이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이 남들에게는 커다란 그런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역에 있어서 투명성과 정직은 모두에게 다 요구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 투명성과 정직은 국가에서 발표하는 것 외에도 우리 방역의 주체는 국민 개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처벌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낙인 찍기라고 해서 내가 코로나19 환자구나라고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그런 익명성과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본인이 의심되는 지역에 가시거나 또는 노출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정직하게 찾아가셔서 검사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은 이미 한번 느꼈습니다. 예. 이태원 유흥주점, 유흥클럽발로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찾아서 연결고리를 끊을 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많이 잦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반대로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거짓으로 투명성을 덮은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번 주에 그 연결고리가 많이 나타날 텐데요. 그로 인한 개인적인 감정이 더 상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정직과 투명성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그 강력한 처벌도 지금 잘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진술을 막기 위해서 처벌 외에 또 활용할 수 있는 뭐 효과적인 수단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 자가격리, 자율격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 법적인 제한을 하는 방법. 특히 최근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분들에 의해서 뭐 지적을 했더니 기사분을 폭행하거나 네. 예. 또 다른 시민들과의 말다툼하는 그런 볼썽사나운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시민의식에 우리가 반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높았기 때문에 현재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게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가의 이런 정책과 투명성도 있지만요. 근데 여기 따라서 이제 법이 제정이 되고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법의 제정은 국회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아무리 좋은 제안이 나오고 새로운 법안이 나왔을 때 결국 국회가 정상화되는 속도가 따라가고 여러 가지 좋은 법안이 나온 것들이 이 현실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광주 개수초등학교 사례를 한 번만 볼 텐데 여기서 남매가 확진이 됐는데 일단 다행히도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들은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음 주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이 자가격리에 준하는 자율격리를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자율격리라는 게 있어서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이 교육부에서 진행한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진행한 거 너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는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음성이 나왔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잠복기 안에 음성이었다가 추후 양성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염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일주간 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그리고 원격 수업과 자율격리를 진행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가격리는 무엇이냐? 자가격리는 법에 준하는 자가격리를 명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14일간 외출하지 않고 대신에 거기에 따라서 식료품이라든지 바우처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자율격리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만은 자가격리에 준해서 집에서 있는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과 있을 때도 환자와 동거인 가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세면대와 화장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식기와 개인용품을 따로 사용하는 즉 자가로 자율적으로 합니다. 대신에
자가격리 같은 경우는 14일을 다 지키고 검사를 통해서 격리가 나가는 반면에 자율격리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점에 대해서 이 격리를 해제하게 되면 네.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병원에 갈 때도 QR코드를 국민들께서 지참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주점이나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에 갈 때만 필수적으로 요청이 됐었는데 이제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그 QR코드를 서울대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도입이 된다고 하죠. 자, 이 QR코드가 도입이 됐을 때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편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이미 QR코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미리 준비해 오시면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다루기 어려우니까 병원에 나온 도우미분들이 설치를 해서 지나갈 때 이거 신기해 그래서 딱 대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언제 병원에 들어왔고 언제 퇴실을 했으며 동선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병원 내 감염 또는 병원 인근 감염에 있어서 병원 내에 계신 진짜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중증 환자분들에 대한 보호가 진행되기 때문에 환영하고요. 다만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오랫동안 특정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오래 남지 않도록 네. 그리고 일부의 정보만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보 관리를 전제로 일단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8월 17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 쉬는 시간을 갖자 이런 의미로 제안하실 것 같은데 뭐 휴일이 생기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게 8월 17일이 월요일이고 그렇다면 토, 일, 월 황금 연휴가 생기게 되는데 그 기간에 뭐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서 방역 측면에서 보면은 이 조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웃나라 일본에서 도쿄도를 제외한 곳에 예. 가능하면 여행을 많이 가라. 여행 지원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이나 우리나라 언론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것이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는 의문감이 갑니다. 예. 그렇지만 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균형 있는 즉 지역 개발, 지역 발전, 경제 발전 그리고 국민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지지하는 17일 하루 더 임시 공휴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지친 국민에게 새로운 활력과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 좋은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따라서 이 임시 공휴일에 따른 방역 지침이 구체적으로 현장에 저는 빨간 날 휴일마다 나가서 선별진료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8월 15일 날 지금 제가 예정이 돼 있는데 17일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여행을 가시고 여가를 즐기시는 데 있어서 개인 방역이 잘 지켜지고 또 그것이 업소에서도 지켜질 수 있는 구체적 지침과 같이 나온다고 하면은 환영할 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과 전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